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스타와 매니저들의 시시콜콜한 일상 참견,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토요일 밤의 꿀잼 보장, 매니저의 제보를 통해 스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최근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11월 2부작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인 전참 씨는 많은 관심 속에서 이듬해인 2018년 3월 정규를 확정지었죠. 그간 206명의 참견인들과 178명의 매니저들이 등장해 활약하는 동안 전체 언급량은 무려 120만 5,244건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MBC 간판 예능다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참 씨는 매니저와 스타의 관계라는 관찰 예능의 새로운 시청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파일럿부터 지금까지 쭉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최근 시청자들의 반응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의 전지적 참견 시점 긍부정 감성어를 뽑아왔습니다. 긍정 감성어로는 웃음, 대세, 극찬, 열정, 애정 등이 등장했고요. 기겁, 논란 등이 부정 감성어로 검색됐습니다. 감성어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최근에 전참 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전참 씨에서 이 애정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니저와 스타라는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유대감의 깊이를 이야기해주는 키워드 같은데, 이게 매니저와 스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사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협업하는 존재로서의 스타와 매니저를 그린다라는 점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신인 매니저가 왔을 때가 있고 결별과 새로운 만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서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는 것이 제작진의 노련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장수화되어가는 예능의 특성상 이야기가 패턴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또 스타들의 사생활 비중이 어떤 매니저의 이야기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점은 좀 돌아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스타와 매니저는 사업적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공조를 하고 또한 배려를 하는 그런 진심을 보여줄 때 전참 씨만의 매력이 잘 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사실 이런 개성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열정과 귀차니즘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스타를 캐릭터하기 위한 키워드인 거죠. 뭐 열정이 있는 연예인, 그다음에 혹은 귀차니즘이 있는 연예인, 이렇게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는 매니저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약간 변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 스케줄인데 같이 운동해야지. 운동 시작할 때 돌려내요. 너무 신나. 이거 맞아요. 또. 하나 또 뭐야? 이따 봐. 매니저님. 이 날씨 얼마나 좋아, 아침 공기. 지금 해도 안 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가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스타의 개성은 드러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니저는 그냥 그것에 대응하는 역할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적어지고 약간 전참 씨만의 특색,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 장점은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이 차별화됐던 지점이 조금은 흐려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모아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참 씨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볼까요? 네. 전지적 참견 시점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매니저, 파김치, 참견, 아이브, 레시피, 일상, 먹방, 개국공신, 스튜디오, 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전지적 참견 시점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수상, 부럽다, 요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걸그룹 아이브와 관련된 키워드고요. 작년 4월 아이브 멤버들과 김도진 매니저가 함께하는 일상이 전파를 탔는데요. 화보와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열일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아이돌의 일상이 궁금했을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선물 같은 에피소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전지적 참견 시점의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 배우 다니엘 헤니와 방송인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의 일상이 담긴 216회가 3위를 기록했고요. 트와이스 나연, 가수 이무진 씨가 출연한 205회가 2위에 올랐네요.
걸그룹 아이브와 배우 윤박씨 편으로 꾸려진 194회가 언급량 11,163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샐러드. 먹겠습니다. 샐러드 회사에서 다 알게 돼요. 청경채 들어있고. 그치. 콩나물. 샐러드에 콩나물이 들어가? 건두부도 있고요. 건두부도 있었어요. 중국 당면도 있고요. 샐러드에 중국 당면이요? 아이브 외에도 그간 전참시에는 수많은 스타와 매니저들이 출연해서 카메라 밖에 리얼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국주 씨와 이상수 매니저 편이 흥미로웠어요. 이국주 씨가 이제 매니저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다 손이 커서 음식을 큼직큼직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은 일종의 요리 프로그램 같은 재미가 있었고 보는 사람에게 약간 대리 만족을 주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이제 매니저의 생일을 축하하고 어떤 선물을 건네는 과정이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해도 난 갈 거고 네가 혼자 하겠다고 하면 나는 혼자 같이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열심히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되게 힘이 많이 됐었죠. 전참시가 갖고 있는 동료의 힘, 동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직접 감사패를 제작해서 매니저에게 전달하는데요. 매니저님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국주의 모든 영광은 매니저님의 덕분입니다. 좋은 매니저는 단순히 직업적인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친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222회, 223회 여기 이제 이국주 씨랑 이상수 매니저 나오면서 전현무 씨랑 유병재 씨를 이제 이국주 씨 집으로 초대하는 그 에피소드거든요. 그 손님이 오기 전에 이제 전문 주방용품점을 이국주 씨가 찾아가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던 건데 오빠. 아 이거 전화기. 아니 이거 정주점이 해주잖아. 아니 이걸 왜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정육점 사장님들이 이걸 바꿀까 말까 고민하셔야지. 왜 너가 고민을 해. 아 이거 비싼데. 이게 조절해서 올리는 거거든. 업소용 용품에 막 관심 보이면서 군침을 흘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유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수 매니저가 그걸 막 뜯어 말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사실 먹방 자체는 이제 식상함을 넘어섰죠. 너무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국주 씨랑 전현무 씨가 또 아무래도 또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상수 매니저는 매번 적당히 하자라고 해놓고서 결국엔 그들에게 휩쓸려 가서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그 모습도 약간 귀여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편이 굉장히 좀 기억이 남거든요. 보는 내내 좀 즐거운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우 류승수 씨랑 우성철 매니저 같이 나온 편을 재밌게 봤는데요. 우성철 매니저 같은 경우 이제 류승수 씨와 벌써 7년을 알고 지내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나서는 류승수 씨에 대한 제보자 역할만 하고 이제 좀 그대로 이제 좀 뒤로 빠지면서 매니저와 스타의 그 동질한 부분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그 관찰 예능으로서의 재미는 이제 충분히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의 염려증 캐릭터를 포함해서 소변 색깔을 통해서 건강을 이제 뭐 진단할 수 있다는 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컬러가 어떤 색이면 안 좋은 건데요? 제일 좋은 색깔은 레모네이드 색깔이고. 레모네이드. 투명도. 투명해야 되고. 또 집에서 아이들 이제 놀아주면서 이제 귤로 저걸링을 한다거나 일종의 좀 홍보성 에피소드 같은 게 많아지는 전지적 참견 시점 안에서 관찰 예능 특유의 굉장히 어떤 꿈이 없고 약간 느슨하면서도 이제 이 사람의 삶의 패턴과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재미를 줬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0회 소년재 선수와 김수현 매니저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스타들의 어떤 카메라 뒤에 자연스러운 일상도 궁금해하지만 뭐니 해도 본업에 충실하고 프로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때 가장 그 스타에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소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4년째 직접 개최를 하고 있는 챌린지컵 대회를 준비하고 그 대회를 치르는 모습이 내는 에피소드로 나갔는데 본업에 충실한 얘기로만 채워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니저의 존재도 스타가 지금 체조계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파트너로서의 매니저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손현지 씨가 본인이 직접 또 갈라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멋있어. 이거 더 마무리. 그렇죠. 오늘
오늘이 내 은퇴 무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청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매니저 인터뷰가 났는데 은퇴 무대다는 얘기는 항상 해요. 그냥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쏟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까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다음부터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은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매니저의 해석을 통해서 스타의 또 다른 면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전참 씨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의 본업에 충실한 모습, 그리고 그 본업을 잘 이해하는 어떤 동료로서의 매니저 이야기만 충분히 잘 부각을 시켜도 전참 씨만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웃음과 감동으로 마음을 동하게 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파김치인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가요? 네. 이 파김치는 MC 전현무 씨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작년 5월 전현무 씨는 베이비 샤워 에피소드에서 파김치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파친놈이라는 별명을 획득하고 2022년 대상 수상의 자리에서 파 꽃다발과 왕관을 받으며 웃음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김치 키워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이영자 씨인데요. 이 먹교수답게 특급 파김치 레시피를 선보이며 전현무 씨를 대상으로 이끈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1년간 전참 씨의 인물 연관어 순위를 살펴보면 이영자 씨와 전현무 씨가 나란히 1, 2위에 오르며 그간의 활약을 증명했습니다. 6 MC들의 이름이 영향력 있는 게스트들을 제치고 전부 10위권에 안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MC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현무 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MC들 그리고 나오는 출연자들과 하나하나 관계성을 좀 만들어가면서 매력을 굉장히 뽐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영자 씨에게는 뭐 놀리다가 약간 혼나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유병재 씨에게는 약간 또 형으로서 꼰대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본인의 관계를 하나하나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나가는 모습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또 파친놈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어난 건 파김치 때문에? 이 파김치는 이거 이걸로 한국 방송대상 받았잖아요. 이영자 씨께 감사드리고요. 반찬으로 받은 사람 나올 이걸로. 억지스럽지 않게 활용해내는 그 모습도 좀 놀라웠어요. 스튜디오와 영상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참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참 씨 초반 열풍의 주역이죠. 이영자 씨를 좀 꼽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멋집 투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음식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여러 게스트들을 또 초청을 하면서 본인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고명고기도 미디움으로 구우셨어. 와. 시원하죠. 미소까지 시원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멋이라는 게 어떤 선한 영향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이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또 발휘될 수 있을지가 이 전참 씨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참 씨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이영자 씨와 전현무 씨지만 다른 MC들의 활약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출산 이후 돌아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현희 씨에게 주목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천둥, 시매부인 천둥과 함께 먹방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체력과 체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흉곽을 줄여줘야 살이 빠져서. 확실히 산후 다이어트는 좀 다르다. 달라요.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틈틈이 시간을 못 내니까 뭐 아침에 일할 때 네, 맞아요. 무조건 여길 쪼여야 돼요. 약간 세상의 수많은 워킹맘들을 응원하게 하는 그런 MC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참 씨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주기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MC라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주목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달리 인상적으로 보이는 MC는 송은희 씨인데요. 송은희 씨는 사실 스튜디오에서는 남에게 잘 맞춰주는 공감형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보니까
단순히 쌓는 게 아니네요. 하지만 참견 영상으로 가면 굉장히 열정 있는 사업가, 보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새로운 인생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이 연예인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송은이 씨의 회사가 나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신사옥 이사하고 집들이를 하는 과정이 그려져서 아, 송은이 씨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성공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 뒤에 이제 직원들의 영상 편지를 보게 되면 왜 그래? 우리가 그 처음 만나서 그 조그만한 남의 사무실에서 한켠에서 아, 오래 하신 분이구나. 한 명씩, 두 명씩 직원들이 늘어나고 신사옥까지 멋있다, 멋있어. 승승장구 잘 굴러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혼자 뒤돌아서 울기도 했고 안쓰러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었고 인간에게 어떤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렇게 동료들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부분에서 역시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참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예계의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송은이 씨가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전참시를 든든하게 바쳐온 6 MC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개국공신인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키워드인가요? 개국공신은 전참시 5주년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방송에선 5주년을 맞아 전참시의 개국공신인 박성광 씨와 임송 매니저가 출연했는데요. 전참시 첫 출연 당시 햇병아리 같았던 임송 매니저가 먼저 훌쩍 성장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서로의 상황은 달라졌지만 마음만은 5년 전 그대로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과거 전참시는 파트너십 매니저, 회사 대표,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스태프를 통해 스타일 최측근 범위를 확장시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다시 매니저의 활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참시가 매니저 및 주변인을 다루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나눠볼까요? 일반인인 매니저를 어디까지 예능에 관여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 전참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거든요. 카메라 뒤에 있는 매니저를 앞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실 굉장히 인위적인 상황인데 그 인위적인 상황을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자연스러움이 쉽지 않은 거죠. 초반에는 전참시가 우선 매니저가 스타와의 관계에서 있는 고민을 뭐 이야기한다. 나의 스타를 고발한다. 이런 어떤 시트콤적인 설정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사실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약간 스타 위주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일반인 예능이지만 또한 스타 예능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스타들의 영상 비중이 늘어났다 이 차원을 떠나서 스타가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상부터 보여주고 만약에 배우가 등장했을 경우 스튜디오 반응은 영화 같아, 뭐 같아 반응이 다 똑같고 그리고 스튜디오 패널들끼리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굉장히 코믹한 해프닝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런 패턴화 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매니저를 담아내는 양상이 스타와 협업하는 존재로서 그리겠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좀 어긋나게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한동안 등장하지 않고 스타들의 이야기만 나오다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엑세일 상체가 내려가고 누구야?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등장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만 이제 매니저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매니저의 직업적인 애환에 대해서도 그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분명히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담아내려는 노력도 좀 제작진이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런 매니저의 출연 비중이라든가 어떤 캐릭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 분명히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게 단순히 정말로 프로그램 제작진이 초심을 잃은 문제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되게 일반인 대상 그 리얼리티 쇼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뭐 학폭이나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지면서 일반인 예능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니저가 일반인 출연자이다 보니까 방송 노출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제작진의 깊이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의 과거와 현재 데이터 비교해 볼까요? 이 전참시 연도별 평균 시청률부터 살펴보면요. 전참시가 시작된 2018년 당시 7.5%를 기록했던 시청률이 2023년 4.9%로 내려왔는데요. 가구와 2049 시청률 모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언급량은 14만 6,415건으로 30만 건 이상의 언급량을 기록했던 2021년과 2020년 데이터로 비교했을 땐 다소 아쉬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선 수치와 상반되게 프로그램 시작 당시 67.4%에 불과했던 긍정 감성어 비율이 올해 89.8%까지 치솟았는데요. 지속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중에 시청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긍정평가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전참시의 어떤 패턴화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아쉬움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켜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률이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고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5년간 쌓이는 서사 안에서 이 캐릭터들에게 좀 더 진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평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화제성 있는 스타들이 등장을 할 때만 챙겨보는 분들, 평소에는 이탈을 해 있다가 이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스타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긍정평가가 높다라는 거를 제작진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양면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그 매니저 서사 보완 측면에서는 캐릭터에 이제 신경을 써서 어떤 스타 매니저를 발굴하기보다는 전체적 어느 매니저가 등장을 하더라도 좀 이입할 만한 그런 그들의 직업적인 고민 같은 것들을 녹여낼 만한 그런 제작진의 노력이 조금 더 절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전지적 참견 시점이 계속해서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죠. 결국은 이제 일반인 매니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의 서사를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 이 출연자들을 통한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또 자연스러운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좀 그 매너리즘을 좀 흔들 정도의 새로운 패널들이 등장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권율 씨나 조나단 씨나 파트리샤 같은 개성적인 캐릭터들도 있었지만은 아니 배경이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시작이다 또. 규선 씨. 첫 면허 따면 주변 사람이 연수 시켜주잖아요. 내가 시켜주지 않으면 시켜줄 사람이 없겠다 싶어가지고요. 잘할 거라고 믿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엄마 진짜 깜짝. 엄마 진짜 깜짝.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뭐가? 아, 오늘 연수하는 날이야. 형 들려온다고 한 게 지금 리자 차를 타자는 거야? 왜냐면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그보다 좀 더 한번 좀 판을 흔들 만한 그런 변동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참시의 장점은 다른 관찰 예능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부침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래 마음을 맞춰서 일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본연적인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참시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발굴해서 본연의 어떤 감동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도 매니저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거기서 일어나는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 관계를 현실감 있게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를 배제하지 않은 입체적인 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미처 닿지 않는 카메라 뒷이야기까지 무궁무진하게 참견해줄 전참시의 성공적인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린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